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파이썬 코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? 복잡한 코드를 단 몇 줄로 확 줄여주는 파이썬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, 바로 내장 함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맨날 쓰던 그 반복적인 코드, 마법처럼 딱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확 아껴줄 내장 함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번 시간에는요, 먼저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부터 시작해서요, 숫자랑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법을 배워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데이터 묶음을 효율적으로 다루고, 더 나아가서 코드를 좀 더 파이썬스럽게 만드는 기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의 비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, 파이썬의 기본 도구입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내장 함수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. 내장 함수는요, 비유하자면 파이썬을 설치할 때 딸려오는 기본 공구 상자 같은 거예요. 따로 뭘 설치하거나 불러올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의 모음이죠. 자, 두 번째 섹션, 숫자와 텍스트 변환하기입니다. 그럼 이제 그 공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? 가장 먼저 우리 다 코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본 재료죠. 바로 숫자와 텍스트를 다루는 함수들부터 살펴볼게요. 여기 있는 함수들은 정말 유용한 수학 도구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ABS는 음수를 양수로 쓱 바꿔주고요. 라운드는 복잡한 소수점을 원하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죠. 진짜 일상적인 계산 작업을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줘요.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재미있는 건 데이터의 모습을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. 보세요. CHR 함수를 쓰면 숫자 65가 문자 A로 변신하고 bin 함수를 쓰면 우리가 쓰는 10진수 7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진수로 순식간에 바뀌죠.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. 네, 세 번째 섹션은 데이터 컬렉션 다루기입니다. 지금까지는 숫자나 문자 하나하나를 봤다면 이제부턴 여러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리스트 같은 컬렉션을 다루는 함수들을 살펴볼 차례예요.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담긴 리스트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때 all 함수는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조건에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아주 깐깐한 검사관 같아요. 반면에 any 함수는 하나라도 맞으면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주는 좀 너그러운 검사관 같고요. 보통 리스트에서 제일 큰 값을 찾거나 모든 숫자를 더하려면 맞아요. for 반복문 같은 걸 써야 했잖아요. 그런데 max, min, sum 같은 함수를 쓰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함수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걸로 단 한 줄에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. 정말 편하죠? enumerate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리스트를 쭉 훑어보면서 이 데이터는 몇 번째에 있지? 하고 위치 정보, 즉 인덱스 번호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. 바로 이 흔한 문제를 아주 우아하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게 enumerate입니다. 정렬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. 리스트 sort는요, 아예 원본 리스트 자체를 바꿔버려요. 원래 순서는 영영 사라지는 거죠. 하지만 sorted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정렬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돌려줍니다. 원본을 보존해야 할 때는 sorted를 써야겠죠? 지퍼 함수는 이름 그대로 정말 지퍼 같아요. 여러 개 리스트에서 같은 순서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쏙쏙 뽑아서 완벽한 짝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집이 어떻게 두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항목끼리, 두 번째 항목끼리 짝을 지어주는지 명확하게 보이죠?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 담긴 리스트랑 성적이 담긴 리스트를 집으로 묶으면 학생별 성적표를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겠죠? 자,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우아한 코드를 위한 기술. 이제부턴 코드를 그냥 짧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누가 봐도 이 사람 파이썬 좀 아네 할 만한 그런 파이썬스러운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는 함수들을 만나볼 거예요. 자,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해볼게요. 리스트에서 양수만 쏙 골라내기. 예전 방식이라면 for문 돌리고 if문으로 체크하고 여러 줄이 필요했겠죠? 하지만 필터 함수를 쓰면 이 모든 과정이 딱 한 줄로 마법처럼 바뀝니다. 정말 깔끔하죠? 그런데 필터 같은 함수를 쓸 때
아주 간단한 기능을 딱 한 번만 쓰고 버릴 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이럴 때마다 매번 def로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. 바로 이럴 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람다입니다. 이름 없는 일회용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세요. 람다를 필터와 함께 쓰면 0보다 큰 숫자만 걸러내 라는 조건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. 맵이랑 같이 쓰면 모든 숫자에 2를 곱해 라는 연산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. 이 조합 덕분에 복잡해 보였던 작업도 이렇게나 간결한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 섹션, 모듈의 비밀입니다. 내가 만든 유용한 함수들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도 불러와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할 이 개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.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.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. 어떤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는 코드가 잘 돌아가야 하지만 다른 파일에서 함수만 가져다 쓸 때 원치 않는 코드까지 실행되면 곤란하겠죠?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코드가 이 if문입니다. 이 코드가 딱 보호막처럼 작동해서요. 하나의 파일이 실행용 프로그램도 되고 재사용 가능한 부품도 될 수 있게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핵심은 이겁니다. 이 조건문은 파이썬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같은 거예요. 내가 지금 사용자가 직접 실행시킨 메인 프로그램인가? 아니면 다른 파일의 부품처럼 불려온 건가? 하고 말이죠. 아주 똑똑하죠? 마지막으로 코드의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고급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예를 들어 id는 이 변수가 메모리의 어느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dir는 이 객체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목록을 쫙 보여줍니다. 코드를 디버깅하거나 내부 동작 원리가 궁금할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. 자,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. 내장 함수는요, 복잡한 반복문이나 로직을 간단하고 강력한 한 줄의 명령어로 바꿔주는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더 파이썬스런 코드를 향한 지름길입니다. 오늘 배운 내장 함수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? 이 중 단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의 코드에 적용해 보세요. 분명 코딩이 훨씬 더 재밌고 편해질 거예요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